로켓은 이륙 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죠. 그래서 지상에서 시험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유도무기 개발실의 김동환 실장입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도에 발사한 우리별 1호 인공위성을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공위성은 우리나라의 발사체가 아닌 유럽의 아리안 발사체를 타고 우주로 첫 걸음을 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은 1990년도에 소형 고체 로켓인 과학 로켓 1호를 시작으로 2호, 3호, 나로우를 거쳐 최근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자체 개발한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주 연구개발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누리호 개발 사업의 현대로템은 발사체 시험 설비 개발 부분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발사체 개발 성공 역사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발사체 개발은 발사체 설계,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지상 시험 설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누리호 개발 성공의 큰 요인으로는 국내에 대규모 시험 설비 확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시험 설비 중에 극저온 환경 등에서 부품을 시험하는 시험 설비와 발사 전 지상에서 최종적으로 연소 성능을 시험하는 시험 설비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의 성과가 있기까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는데요. 현대로템이 누리호 개발에 기여한 시험 설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이 우주산업을 시작한 것은 1993년도입니다. 당시 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전공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마북연구소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모여서 액체 발사체 기술 개발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를 이용한 과학 로켓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정밀 제어가 가능한 액체 연료 로켓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994년도에 현대기술개발이 설립이 되고 현대우주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충남 서산에는 연소시험장을 구축하면서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수행한 한국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인 과학로켓 3호 개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현대로템이 엔진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사대, 그리고 조립타워, 시험 설비까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11월 28일 날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 엔진을 발사를 했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우주에 대한 또 다른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과학 로켓 3호를 개발하는 중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로켓 개발 업무가 현대모비스로 다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과학 로켓 개발 업무와 자체 브랜드인 메탄 엔진 로켓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나로우 개발 성공 이후에 누리호 개발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현대는 우주 산업에 등장하게 됩니다. 29년 전에 시작한 현대의 우주 산업이 현대로템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리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로서 높이는 47m, 그리고 무게는 약 200톤의 3단형 발사체로 1.5톤의 인공위성을 고도 700km의 저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발사체입니다. 현대로템은 과거에 과학로켓 3호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력을 살려서 누리호의 개발 과정에서 추진기관 시스템의 시험 설비 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를 단별로 지상에서 연소시험을 하는 설비입니다. 즉 발사체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지상에 튼튼하게 고정을 시키면서 비행 과정의 발사체의 연소 성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상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로켓은 이륙 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죠.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사하기 전에는 지상에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추진기간 시험 설비의 구성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발사체에서 사용하는 연료와 산화제,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각종 가스를 공급하고 해소하는 유공합 시스템과 그리고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계측 시스템, 그리고 발사체를 안전하게 기립시키고 고정을 시켜주는 테스트 스탠드, 그리고 연소시험 시에 배출되는 화염을 냉각하고 설비 내 안전사고를 감지하는 후류 안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시험 설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영하 약 196도의 액체 질소가 흐르는 극저온 환경들이 많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400기압이 넘는 초고압의 환경을 정밀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누리호의 경우 1단의 경우에는 300톤의 추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300톤의 추력이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고정장치도 시험 설비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누리호 시험 설비 개발 과정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화염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사체를 발사하게 되면 거대한 연기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발사체 엔진에서 나오는 초고온의 화염을 물로 냉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입니다. 화염을 냉각하려면 1단의 경우 초당 4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200초 이상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1초만이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게 되면 설비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중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 펌프보다는 높이차를 이용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나로 우주센터 내에 있는 산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험 설비보다 100m 정도 높은 지점에 1000톤의 물을 저장해 놓고 물을 중단 없이 뿜어내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것이죠.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는 2011년도에 설계를 착수해서 201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2단 발사체의 수리 시험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는 2021년도에 1단 연소 시험을 완료해서 발사체의 각 단별 1단, 2단, 3단의 종합 연소 시험을 마쳐서 발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항우연 본원에 추진 공급계 시험 설비도 구축을 했습니다. 이 시험 설비의 경우에는 실제로 부품들이 운영되는 운영 조건, 즉 초고압과 초저온 환경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구성품 성능 시험을 하는 설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그리고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발사체부터 소형 발사체까지 활용의 폭이 매우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누리호 개발 성공한 이후에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해서 장기적이고 다양한 정책 수립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현대로템에서는 우주 산업에서 경쟁력을 다시 확보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보는 키워드는 서비스업으로 변해가는 우주 사업입니다. 즉, 위성을 우주 공간에 싸게 보내는 것이죠. 이는 우주 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스페이스X사가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 발사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재착륙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발사체의 재사용 기술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 개발이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개발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상상 속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그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우주 사업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